육지와는 다른 집. 제주집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의 집은 육지의 집과 형태 구조가 다릅니다. 제주의 집은 대체로 높이가 낮고 담과 벽은 모두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산섬인 제주도에서 돌은 지천에 깔려 있으니 사람들이 돌을 이용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집의 공간 구조는 집안 살림을 물려주는 것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살림을 물려줄 때 부모와 방을 바꾸지만 제주에서는 집을 바꿉니다. 제주에서는 살림을 물려줄 때는 부모는 안거리인 안채에서 밖거리 바깥채로 집을 옮겨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울타리 안에 비슷한 규모의 집이 두 채가 있게 됩니다. 제주의 집은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는데 이에 대응한 건축적 특징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육지집보다 높이가 낮다는 것입니다. 바람받는 면적이 넓으면 풍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센 곳에서는 집을 낮게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돌담과 돌벽 역시 바람에 대비한 것입니다. 돌담이 1차로 바람을 막고 2차로 돌벽이 바람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 전통 민가에는 대문이 없고 대신 올레와 정랑이 있습니다. 올레는 길에서 집 마당으로 이어지는 좁은 진입로인데 반드시 곡선을 이루고 집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에서 유명한 올레길은 이 올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정랑은 정주목에 끼워 넣는 3개의 통나무입니다. 정랑은 방목하여 키우는 소와 말이 집안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주인이 외출 여부를 이웃에게 알리는 신호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제주의 전통 건축은 거의 사라졌으며 주거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통의 초가와 기와집을 대신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고층 아파트가 자리 잡았고 울 안의 가족 공동체적인 성격이나 이웃 간의 교류 관계가 옅어지면서 변화된 생활 공간만큼이나 사람들의 의식 변화와 가치관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점은 최근에 제주의 전통집을 모태로 지은 현대식 건축물이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한 포도호텔이 있습니다. 포도호텔은 제주 전통민가가 지니는 지붕 이미지와 생활 공간인 올레와 마당, 우영을 차용하여 통로, 중앙홀, 정원 등을 현대화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의 비바람과 뜨거운 햇빛을 막는 제주 초가의 대표적 시설물이라 할 수 있는 풍채를 활용한 벽면 공간 활용은 전통 건축을 활용한 시설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언어.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자연적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환경수도는 물론 전통 문화의 가치가 깊이 숨쉬는 문화의 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는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과 교류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TV 드라마나 영화 광고에 생동감 넘치는 제주 사투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사투리가 나올 때마다 표준어 자막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렇다 보니 사투리 어원이나 어떤 이유로 그런 사투리가 생겼는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에는 예로부터 고유하게 사용하고 있는 토박이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어입니다.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서 독특하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지역에 따라 방언, 제주어, 제주 사투리, 제주도 방언, 제주 지역어 등으로 불리는 제주 방언은 9개의 다음 모음과 20개의 자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세시대 어휘의 쓰임과 한자어, 몽골 차영어 등은 제주어에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어라는 명칭은 1913년 일본의 학자 오구라 신페이가 처음 제시하였습니다. 제주도 방언이라는 논문에서 당시 오늘날 경기 방언인 경성어라고 불리던 말의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곤충학자 석주명은 1947년 제주도 방언집에서 표준어와 짝이 되는 어휘로 제주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 아일랜드 언어학자 윌리엄 오그레디는 제주 방언이 단순한 방언이 아닌 독립적인 언어이며 제주어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제주어를 쓰는 사람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그 원형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는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 레드북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소멸위기 언어 단계는 1에서 5단계가 있는데 제주어는 4단계에 속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에 속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언어로 제주어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제주어를 기억하고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표준어와는 다른 독특한 제주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줄임말이 유행하는데 제주는 예전부터 말이 짧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있어서도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툭툭 끊기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혼자 없어요. 오셨습니까? 옵대강. 가서 보고 와서 말하세요. 왕방강 고릅서. 놀다가 가십시오. 놀당 갑서양. 특히 제주어에는 표준어에서보다 다양한 의태어가 감성적으로 사용됩니다. 빨리빨리 오세요. 혼저 또는 제기제게 옵서. 천천히 보세요. 놀멍 봅서. 많이 보세요. 하영 봅서. 제주에서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의문을 가질 때는 말의 뒷부분에 이응이 붙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감수광?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우광? 언제 오시겠습니까? 어느 제우쿠광? 제주에서 부르는 가족 관련 제주어입니다. 할아버지, 하루방. 할머니, 할망. 아버지, 아방. 어머니, 어멍. 아저씨, 아주방. 아주머니, 아주망이라 합니다. 다음은 동물에 대한 제주어입니다. 닭, 독. 계란, 독새기. 고양이, 고냉이. 강아지, 강생이. 송아지, 송애기. 망아지, 몽생이. 돼지, 도새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에는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제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주어가 오래도록 전승될 수 있도록 제주말을 하양, 사랑해 줍서양. 네, 제주말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주의 음식. 제주에는 제주만의 다양한 향토 음식이 있습니다. 향토 음식은 지역의 독특한 자연 환경과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된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향토 음식은 해산물과 어패류, 해조류를 이용한 밥, 죽, 국, 구이, 조림, 물회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은 제주 음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식사에 국이 빠지지 않는데 특히 갈치와 전갱이 등과 같이 비린 재료로 만들어진 국이 많습니다. 된장을 이용한 국이 다양한 것도 제주 향토 음식의 특징입니다. 날된장과 냉수만으로 여름철 다양한 냉국을 만들어내는 국 문화야말로 제주 향토 음식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 식문화의 특징은 첫째, 조리법이 단순하고 식품에 가능한 손질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입니다. 한식의 맛을 진한 양념의 맛이라고 한다면 제주의 맛은 재료 본연의 싱싱한 자연의 맛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분식과 잡곡밥이 혼재된 식문화입니다. 육지는 쌀을 먹는 문화권이지만 제주는 조, 메밀, 콩 등의 잡곡가루를 이용한 분식 문화권의 성격이 강합니다. 셋째, 식재료의 다양성과 제철 식재료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이는 제주 지역만이 가진 혜택으로 연중 따뜻한 기후 덕분에 산과 들, 해변과 바다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국으로 갈치국이 있습니다.
갈치와 늙은 호박, 풋고추, 배추 등을 넣고 끓인 국입니다. 다음으로 몸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삶은 육수에 해조류인 모자반을 넣어 만든 국입니다. 모자반을 제주에서는 몸이라 부르고 몸을 넣고 끓인 국이라서 몸국입니다. 돼지고기를 삶아낸 국물에 모자반을 넣고 끓이면 느끼함이 줄어들고 독특한 맛이 우러납니다. 몸국은 혼례나 상례 때 만들어지는데 특히 상례 때 빠지지 않고 만들었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제주에서 몸국이 가지는 의미는 나눔이 문화에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혼례나 상례 등 한 집안의 행사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거두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서는 주로 돼지를 잡았는데 생선이나 어패류 이외에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기 힘들었던 제주민들에게는 이 귀한 돼지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몸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몸국과 같이 돼지고기를 이용한 국 중에는 몸국이 바다에 가까운 동네에서 만들어 먹던 음식이라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중산간 지역에서는 모자반 대신 고사리를 넣어 만든 고사리 육개장이 있습니다. 제주에는 아주 유명한 떡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빙떡과 오메기떡입니다. 빙떡은 제주식 크레페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제주는 우리나라 메밀의 최대 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메밀의 대부분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거의 제주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빙떡은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돼지 비계로 지진 전에 무채를 넣고 말아 만드는데 육지에서 얘기하는 전병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메밀전의 담백한 맛과 무숙채의 삼삼하고 시원한 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내는 제주의 별미 음식입니다. 제주 해녀문화 2016년 11월은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된 달입니다. 유네스코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제주 해녀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였습니다. 제주 해녀문화는 물질과 잠수꾼, 해녀노래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물질은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잠수꾼은 위험한 물질 작업을 하는 해녀들이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굿입니다. 해녀노래는 제주 해녀들이 물질하러 나가면서 부르는 노동요입니다. 제주에서의 바다 일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해녀가 연상될 만큼 제주에는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곧 제주를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대개 해녀하면 제주도를 많이 떠올리지만 해녀는 국내에서는 제주도, 부산, 남해안, 동해연안 등에도 존재합니다. 국외는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도 해녀가 존재합니다. 과거 부산이 영도에는 제주어를 사용하는 제주 해녀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해녀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에 등장해 1980년 이후 보편화되었지만 과거에는 좀수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제주 해녀의 전성기 인원은 일제강점기인 1931년부터 1942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연인원 1만 713명의 해녀들이 238회에 걸쳐 걸기한 해녀항일 투쟁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시 펼쳤던 해녀항일 투쟁은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주도의 항일 운동이기도 하며 전국 최대의 어민 운동이자 1930년대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이기도 합니다. 해녀는 대개 7, 8세부터 헤엄치는 연습을 시작하여 15세에서 17세 정도에 독립된 해녀가 됩니다. 해녀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40세 전후로 대개 60세 전후까지 해녀 생활을 합니다. 잠수복을 입으면 다 똑같아 보이는 해녀들 사이에도 엄격한 직급이 존재합니다. 상군, 중군, 하군입니다. 지역에 따라 최상급인 대상군이나 이제 막 물질을 배우기 시작한 최하급인 똥군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렇듯 제주를 대표하는 해녀들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1970년 14,143명에 이르렀던 해녀의 수가 최근 2,839명으로 3,000명이 채 안 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제주 도정에서는 제주 해녀업의 명맥을 잇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해녀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 멘토링을 통한 물질 기술 전수, 직업 해녀 양성을 위한 해녀학교 설립, 수산물 자원 확보를 위한 인공암초와 수산자원 씨 뿌리기 등 다방면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돌문화. 화산섬 제주의 어디를 가나 지천에 널린 것이 화산석인 현무암입니다. 돌은 제주 사람들에게 극복해야 할 대상이자 생활의 원천이었습니다. 제주의 경관에서 돌은 삶의 여러 곳에 그 지혜와 예술적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돌은 제주의 산과 들, 바다 어디를 가든 곳곳에 널려 있어서 돌이 농사, 신앙, 방어, 생활도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제주의 돌문화입니다. 제주의 많은 생활용품이 돌로 만들어졌고 돌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옛말에 제주 사람들은 돌틈에서 나고 자라서 돌틈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제주 돌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흑룡말리라 불리는 밭담입니다. 제주의 시골길을 걷다 보면 익숙한 밭담이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주 밭담은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제주만의 농업 유산입니다. 제주의 밭담 길이를 모두 더하면 지구의 반바퀴가 넘는 최소 23,938km가 된다고 합니다. 까만 현무암이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 마치 검은 용이 용트림하는 것 같다고 하여 흑룡말리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치밀하게 쌓기는 하였지만 돌담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돌담 사이에 틈새를 주지 않고 쌓으면 돌담은 거친 바람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돌담의 틈새는 바람의 세기를 줄여주어 거센 바람에도 끄떡없습니다. 이어 밭담을 통과한 바람은 미풍으로 늘어집니다. 밭담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척박한 자연을 이고 살아온 제주민들의 지혜와 삶의 결과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 밭담은 2013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에는 UN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 중요 농업 유산에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에서 돌은 제주 사람들이 신앙이 되고 삶의 형태가 되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제주에는 마을과 성곽을 지키는 석장승들이 있습니다. 제주 원도심의 동쪽과 서쪽 끝에는 동자복, 서자복으로 불리는 280cm 정도의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큰 석상이 있습니다. 내륙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하천이 하구에 위치하여 애군을 막아주는 수구마개의 역할을 하는 석상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의 상징인 돌라르방이 있습니다. 돌라르방이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옛 제주목이었던 제주시에는 23기, 옛 대정현에는 12기, 옛 정의현에는 12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돌라르방은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되어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집에서도 돌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올레 돌담과 집이 출입을 막아주는 정주석과 정당이 그것입니다. 올레는 큰 길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길을 말합니다. 보통 올레는 돌담을 쌓아 짧은 골목을 만들어 이어주는데 강풍에 집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 입구에 다다르면 정주석과 정당을 마주하게 됩니다. 돌구멍이 3개인 정주석과 그 사이에 걸어놓는 3개의 나무 막대기는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마실 나갔는지를 알게 하는데
제주 사람들이 삶 속에 녹아있던 생활문화적 신호체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주의 돌문화를 상징하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제주의 성곽, 조선시대 국영목장의 경계인 잣성, 세계 유일의 제주 전통 돌가마, 마을의 허한 곳을 막아주는 방사탑,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쉬는 공간인 불턱, 마을의 신당을 모신 성스러운 공간, 밭가리에 쓰이던 곰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돌을 이용한 각종 생업과 생활도구는 민속 공예품으로서도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근당 문화와 접. 제주의 괜당 문화와 접은 제주민들의 공동체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괜당은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나누어 구분하기도 하는데 친가를 성팽괜당, 외가를 외팽괜당이라 합니다. 또 남자가 결혼하여 생긴 처가 쪽은 처괜당이라고 하고 여자가 시집가서 생긴 시가 쪽은 시괜당이라고 합니다. 제주 사람들은 조금만 안면이 있어도 사돈의 팔촌으로 걸린 괜당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괜당은 보통 친인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주라는 좁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지연과 혈연의 중복이 생기면서 결국 알고 보면 모두가 친척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굳이 친척 관계가 되는지 따져서 확인해 보지 않아도 고향 마을을 밝히고 계보를 따지다 보면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괜당은 북의, 목의, 척의 모두와 관련된 사람들이라 합니다. 제주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친척 관계로 얽혀 있고 이 때문에 동네 어른 모두를 삼촌으로 부르는 관행이 정착했을 정도로 괜당은 제주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의, 목의, 척의가 한 공동체 안에서 척박한 환경을 일구는 삶과 노동력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 육주와는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만듭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남편 될 사람 쪽에서 결혼 상대 여성 집안에서 손실되는 노동력에 대한 보상으로 지참금을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더불어 제주에는 한 달이 건너면 모두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노미대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남이 하는 것만큼이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서거나 뒤떨어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미대동하지 않고 관계를 틀어버리는 행동은 북의, 목의, 척의 네트워크를 좋지 않게 하는 행동으로 경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가 다른 지역 사람들 눈에는 폐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당 문화는 척박한 환경과 위기 속에서 삶을 일구고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제주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북의, 목의, 척의가 함께하고 있는 제주 공동체에는 괜당만큼이나 전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순으름으로 계문화입니다. 한국 사회에 전문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처럼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발달한 경우는 드뭅니다. 제주에서는 계라는 표현보다 접이란 표현을 선호하였는데 쌀접, 제쌍접, 그릇접, 김매기접, 화단접, 농기구접, 방목접, 돼지접, 돈접, 갑장접, 사모관대접, 괴접, 상여접, 장막접, 산단접, 따비접, 마소접, 몰고래접, 면바는접, 술접 등 무수한 형태의 접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여러 개의 접의 가입을 통하여 자신이 사회적 관계와 노동력 공유, 부족한 물자 등을 충당하면서 삶이 생태적 지속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남자들이 접보다 부인들의 접이 많았는데 4.3 사건을 지나면서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 재건 문제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나서면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공유경제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을 공유하는 전통은 한국이나 제주사회에서도 익히 존재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자본주의 확산과 물자의 풍족, 임금노동 구조로의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상당수 사라지거나 협회나 조합, 동아리 등 다른 조직들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